옛날 울산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해녀들이 살고 있었다. 이 마을 해녀들은 바다가 허락해준 날이면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귀한 해산물을 채취하며 살아갔다. 바다는 그들에게 삶의 터전이자 신비로운 존재였다. 마을 사람들은 생업을 위해 바다를 오가면서도 항상 바다의 신에게 경외를 표했다. 마을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 근처에 깊은 해안의 바다에 여신이 살고 있다고 했다. 여신은 바다를 드나드는 모든 생물을 지켜보고 바다의 균형을 조절하는 존재였다. 해녀들은 바다에 들어가기 전 여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항상 해안에 위치한 작은 제단에서 기도를 올렸다. 제단 주변은 이름 모를 꽃들과 돌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해녀들은 자신이 채집한 첫 번째 소라 껍질이나 조개를 제물로 올렸다. 그렇게 해야만 바다에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어느 날 마을에는 새로운 해녀 하나가 들어왔다. 그녀의 이름은 아영이었다. 아영은 젊고 열정적이었지만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전 해녀들처럼 바다의 여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싶었지만 어두운 바다의 심연은 두려웠다. 그녀는 여신의 전설을 의심하진 않았으나 마음 한켠에는 바다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비바람 부는 날이었다. 파도는 높아졌고 바람은 거세게 불었다. 이날 아영과 다른 해녀들은 바다가 잠잠해질 시간을 기다리며 마을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한 해녀가 여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바다의 여신은 시험을 준다지. 그녀가 주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해녀가 될 수 있다고 했어. 아영은 그 말을 듣고 용기가 생겼다. 만약 시험이 있다면 그녀도 그 시험을 통과하고 싶었다. 그날 밤 아영은 홀로 해안의 제단을 찾아갔다.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고 파도는 사납게 일렁였지만 아영은 굳건히 제단 앞에 서서 여신에게 마음속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바다의 여신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저는 바다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바다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영은 기도를 마치고 첫 번째로 잡은 소라 껍질을 조심스럽게 제단 위에 올렸다. 그날 밤 아영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 속에서 그녀는 맑고 푸른 바다 속에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물속에서 헤엄쳤다. 그 앞에 밝고 빛나는 여신이 나타났다. 여신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영아, 너의 용기를 보았다. 바다는 너의 친구가 될 것이다. 두려움을 떨쳐라. 그리고 항상 자연 앞에서는 겸손함을 잊지 마라. 아영은 여신의 목소리에 이끌려 바다에서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편안해졌고 공포는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다음날 아침 햇살이 바다를 물들이자 아영은 바다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마을 해녀들과 함께 그녀는 바다로 들어갔다. 바다는 전날의 거친 모습을 감추고 잔잔하게 그녀를 맞이했다. 그날 아영은 신기하게도 바닷속으로 깊이 잠수했으며 칭찬할 만한 많은 해산물을 들고 올라왔다. 이후로 아영은 마을에서 가장 용감한 해녀가 되었다. 바다의 여신에게 드렸던 기도가 그녀를 지켜주었다고 믿었고 다른 해녀들도 여신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해변의 작은 제단에는 항상 바다에게 드리는 기도로 가득 찼고 아영은 그녀의 이야기로 다음 세대 해녀들에게 용기를 심어주었다. 그리고 그렇게 바다는 항상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친구이자 삶의 일부로 남아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문경의 깊은 산골짜기에는 용축원이라는 신비로운 계곡이 있었습니다. 이 계곡은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주었으며 사람들은 이 계곡이 가진 신비로운 기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용축원은 길고 좁으며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곳엔 항상 서늘한 공기가 흐르며 곳곳에서 나무의 잎사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그 깊은 계곡의 중심부에는 크고 푸르른 연못이 있었는데 전설에 의하면 이 연못에는 한 마리의 용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용축원에 얽힌 많은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어느 날 주민들 중 한 사람이 연못 근처로 사냥을 나갔다가 우연히 용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냥꾼의 이름은 박영감이었는데 그는 호기심 많은 사람이었고 용의 전설이 사실임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박영감은 계곡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여러가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각양각색의 이끼로 뒤덮인 바위와 신비한 형태의 나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용의 연못에 다다르자 큰 바위 뒤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박영감은 자신의 눈앞에서 물보라를 일으키며 나타난 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용은 크고 아름다운 청색 비늘을 지니고 있었고 금빛 눈을 반짝이며 박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은 박영감에게 다가와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 인간이여, 많은 이들이 나에 대해 두려움을 가졌지만 그대는 두려움을 넘어 진실을 보고자 했다. 그대에게는 특별한 축복을 내리겠다. 용은 박영감에게 자신이 문경의 수호신이라며 이곳의 평화를 지키고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돕는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용은 연못의 물을 손으로 떠서 박영감에게 건네며 그 물을 마시면 앞으로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박영감은 연못의 물을 마신 뒤 정말로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며 그 이후 용축원은 문경 사람들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신성시하며 가끔씩 연못에 와서 용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용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늘 그곳에 용이 존재함을 믿었고 그것은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도 문경의 사람들은 용 추고를 찾아가 자연과 용의 기운을 느끼곤 합니다. 비록 용의 모습은 보지 못하더라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문경의 용 추고 은여전이 많은 이들에게 신비롭고 특별한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한평의 작은 마을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이 마을은 주변에 우거진 숲과 맑은 냇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으로 사람들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나곤 했다. 밤이 되면 들판에서 빛나는 불빛이 어른거리거나 갑작스럽게 도깨비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은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이를 신성한 일이라 여겼다. 이 마을에는 미알 할매라고 불리는 한 할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이 지역에서 가장 연로하신 분으로 마을 사람들 모두 그녀를 존경하며 따랐다. 미알 할매는 뛰어난 지혜로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었고 결국 이 마을을 도와 대중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어느 해 여름 마을에서는 벼가 무르익을 무렵 갑작스러운 장마가 시작되었다. 계속된 비로 인해 논들이 잠기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때 날이 어두워지며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질 때 미알 할매는 비를 맞으며 들판으로 나갔고 마침내 도깨비들을 마주하였다. 도깨비들은 무섭게 생겼지만 미알 할매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들에게 다가갔다. 미알 할매는 마을의 상황을 설명하며 도깨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의 간청에 도깨비들은 반신반의하며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결국 가장 큰 도깨비가 나서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줄 것이냐고 묻자 미알 할매는 정겹게 미소 지으며 떡과 술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도깨비들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는 마법의 힘으로 홍수를 막아주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기적같이 빗줄기가 잠잠해지고 물이 서서히 빠지며 마을 사람들은 커다랗게 환호성을 질렀다. 미알 할매는 약속대로 떡과 잔, 빚은 술을 들고 다시 도깨비들의 모습을 나타낸 들판으로 향했다. 도깨비들은 이미 미알 할매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는지 나타나 그녀에게 너무 맛있다고 칭찬하며 조심스레 음식을 받아들였다. 그 후로 마을에서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도깨비들을 위한 작은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고유 문화를 지키고자 했고 도깨비들도 마을을 배우지 않고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도 한평의 사람들은 미알 할매와 도깨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잊지 않고 후세에 전하기 위해 이야기들은 오랜 전설로 남아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삼척의 바다는 잔잔하면서도 항상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바다를 생명의 원천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바다 깊숙한 곳에는 용왕이 거주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용왕은 자신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바다의 풍요와 안전을 지켜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견수가 보였던 청년 이태순이 바닷가에서 조업을 하던 중 엄청난 폭풍이 닥쳐오자 미처 피하지 못하고 바다로 휩쓸려갔습니다. 순식간에 광풍과 성난 파도에 헌신자처럼 날아다니던 그가 의식마저 잃었을 때 그의 몸을 감싸는 부드럽고 따뜻한 물결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물결은 마치 그를 보호하는 것처럼 조심스레 이태순을 휘감아 바닷속으로 데려갔습니다. 이태순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놀라운 광경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사방이 반짝이는 산호와 빛나는 물고기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해저 세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한가운데는 웅장한 용왕의 궁궐이 서 있었습니다. 이태수는 자신이 아직 꿈속인지 깨어나 것인지 구별할 수 없었고 마법처럼 그에게 말을 걸어오는 용왕을 마주했습니다. 용왕은 그의 부드럽고 위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나는 이 바다와 그 너머의 생명들을 지키는 용왕이노라. 너의 용기와 선량한 마음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소.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가족과 마을을 위해 바다에 나서는 너의 용맹에 감명받았소. 나의 도움으로 그대를 구해주기를 원하였소. 이태수는 감사의 뜻을 표하고 용왕의 말에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그는 용왕에게 자신의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바다의 은혜와 안전한 조업을 기원하면서도 이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용왕은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앞으로 무사히 항해할 수 있도록 바다의 방향을 알려주는 특별한 조개를 주었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이 이 선물을 존경심을 담아 바치면 바다가 항상 잔잔하고 풍요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태수는 무사히 바닷가로 돌아왔고 용왕과의 만남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후로 삼척의 사람들은 매년 바닷가에 모여 용왕을 기리는 제사를 올렸고 매 순간 바다와 함께하는 삶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삼척의 바다는 언제나 풍요로웠고 용왕은 그들의 신앙 속에서 여전히 바다를 수호하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